자, 오늘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또 언론을 향해서 속사포처럼 빠른 말씀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함께하는 수요일은 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통위원 한마평에 올랐던 제가요? 건데 뉴스에 자꾸 나와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본인은 모르세요? 모릅니다. 그냥 뉴스만 나온 겁니다. 예, 뉴스만 나온 거고요. 아직 지금 그 공모도 안 났고요. 네. 지원할지 말지도 제가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공모가 나면, 근데 공모가 나야죠. 공모가 안 나요 아직. 예전에 왜 그런 예전에 얘기- 방통위원장 같은 거 되고 싶다는 말씀 제가요? 한적 언제요? 얼핏 제가 들은 적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 지원할지 안 할지도 아직 결정 결정 안 못했습니다. 났다. 그리고 예, 지금 뭐 그렇습니다. 방통위 사정이 어떻게 될지 녹록지가 몰라요. 않아서 임명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한 주간 예. 좀 관심을 갖고 바라봤던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우나실과 드레스룸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사우나실 어제 보도되긴 했는데요. 증축을 했다고요. 예. 그럼 등기를 안 해요. 왜 안 그거 하죠?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 이상하네요. 건물을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산구청에? 불법 증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잘못되면. 네. 대통령실이라면 이거 대통령 관저 13평 증축공사 드레스룸 사우나였대요. 네. 진짜 내가 아니 그러니까 증축공사를 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무슨 정자 같은 것도 갖다 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분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네. 그 증축을 했으면 아니 누가 그럼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 드레스룸 사우나실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뭘 할수 합니까? 있긴 또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양보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등기도 안 하고 왜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대체? 허가를 왜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참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 하나는 대통령 관련된 거, 하나는 대통령 배우자 관련된 거겠죠? 뭐 그런 사우나는 다 저도 쓰시는 거 저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집에는 뭐 못하니까 어차피 그렇죠. 어려우니까. 예. 또 저희 아내는 또 네. 드레스룸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서는 못하니까 어차피 작은 집이니까 딱 꼴에 맞게 하나씩 만들어놨네요. 정자까지 어디 갖고 와가지고 왜 그 웃으십니까? 정자도 너무 웃기는 게 예. 광주 비엔날레인가 거기에 뭐 전시대 하던 걸 갖고 온 거잖아요. 본인이 예. 뭐 제일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거 가져다가 거기다 설치해놓고 본인만 즐기겠다는 겁니까? 아니 뭐 해도 돼요. 절차만 지키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집에 맞아요. 자기 개인 집에 사우나실을 만들든 드레스룸을 100만 개를 만들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저기는 공적인 건물에다 짓는 거니까 절차를 지켜서 당연하죠. 최소한의 건축법 위반 사안은 없애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그 전에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공사 한 사람이 누구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요. 뭐 조그만 20, 업체 잘 알려지지 않은 1g인가? 업체 예. 이런 업체에서 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공사마저도 증축도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유법적이잖아요. 불법적으로 증축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건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대통령실이 하면 안 되잖아. 이거를 제대로 당연한 신고를 거 받고 아닙니까? 예. 신고를 하고 예. 등기도 하고 허가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네. 대통령실을 이렇게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시면 국민들이 과연 법을 지키면서 만약에 뭐 지나가다가 불법적인 일 때문에 걸리면 뭐라고 얘기하고 아니 대통령도 법 안 지키는데 나는 왜 다 지켜야 돼요? 그러죠. 이러지 않겠어요? 네. 우리도 집에 사우나실 하나 만들고 싶다 진짜로. 저 개인적으로. 네, 근데 안 되겠죠. 안 비싸겠죠. 되죠. 비싸죠. 얼마입니까? 모르지 나도 그러니까 알려달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그런 걸 만들면서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좀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이 방통위에서 내린 방문진은 MBC 선임할 수 있는 그 이사회입니다. 예. 방문진흥회, 방송문화진흥회 예. 이사 선임 효력 정지시켰는데 이 법원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결정. 네. 왜냐하면 5명이 정원이거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에 상임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고 그 5명이 합의제 기구를 하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미국의 FCC라는 연방통신위원회 룰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온 거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야가 3대2 구조로. 네. 그러면 5명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합의를 통해서 방문진 이사도 선출을 하고 네. 또 임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절차가 완전히 빠진 거잖아요. 2명이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법의 취지를 어긋나는 거예요. 네.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거예요. 입법 취지를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재판부가 볼 때는 아니
일부러 방통위를 5명, 그것도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포함시키라고 한 것은 네. 야당 의견을 들으라는 거잖아요. 의견을 들어야지만 합의제 기관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 당연하죠. 거죠. 예. 왜 차관을 4명이나 돕겠어요, 거기에. 장관 1명에 차관 4명이잖아요. 차관급 4명인데. 네. 그러면 예. 다른 데 같은 차관 1명 내지 2명이에요. 네. 그것도 다 독임제 장관 차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방통위만 일부러 방송의 공정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네. 합의제 기구를 하라고 2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행동을 한 거잖아요. 네. 당연히 불법적이죠. 다른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그 이인이 판단했던 거, 뭐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 막 이렇게 봤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함으로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지금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네.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죠. 왜냐하면 방통위가 이렇게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가처분 신청을 판단한 재판부에서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네. 이게 여기 하나뿐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때에 나왔던 판결에도 2인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판결문이 있거든요. 네. 그럼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5인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방통위의 기본적인 입법 취지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장도 그 일 때문에 지금 탄핵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헌재에서도 볼 때 법리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헌재는 뭐 정치적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다르지만 제가 볼 때 일관되게 2개의 재판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헌재도 네. 이걸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저는 면접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85명을 1시간 반 만에 심사를 했어요. 네. 그 대단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그렇죠. 얘기. 두 번째는 정당 가입 여부 확인 안 했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즉 법리적으로 따져도 법의 규정과 규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준석 방통위원장의 탄핵도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방통위가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 그러니까 네. 2심에 다시 판단을 받고 싶다라고 네, 그렇게 하던데 얘기했죠. 어떻게 판결이 좀 바뀔 저는 가능성이 바뀔 있을까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항고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면 문제가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2명으로 하는 것이 최소 인원으로 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 인원을 2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합의제 기구의 기본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네. 그리고 2명이 다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해서 하라고 5명의 구성 인원을 만들어 놓은 게 방통위법의 원래 취지인데 네. 대통령이 임명한 2명만 가지고서 모든 걸 처리했다. 이건 기본적으로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원칙 자체가 무너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고한다 한들 크게 네.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문집법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새로운 이사가 뽑히지 않으면 네. 기존의 이사가 계속 맞아요.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이 방문진 체제가 계속 쭉 그 임기 이후에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점 없는 겁니까? 여기 문제점이 특별히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예.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바꿔야 된다.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얼마나 훼손이 되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방통위원들은 임기가 3년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마치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된 것처럼 방통위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해요. 네. 장차관들은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방통위원과 방통위원장은 3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방송의 공정성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예요. 방문진 이사나 KBS 이사도 3년의 임기를 보장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정권에 의해서 방송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방송국 이사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년이라는 임기를 보장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방통위원들의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 없는 상태고 지금 5명 중 2명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임명한 방문진 이사들은 야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효력이 정지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인원으로 계속 가는 것은 원래 방문진법이나 방통위법 설치법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언론들의 또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번 재판부 결정 언론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 많아요.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 법원의 2인 방통위, 예. 방통위 체제, 방송장악 제동의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다. 예, 아유, 이렇게 세게 보도를 하네요. 예. 저 김태규 부위원장 아까 보셨죠? 예. 입 벌리고 저 사람 저거 보세요. 저거는 뭐 말할 때 찍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한겨레 신문은 네. 이진숙 방통위 제동관 법원
방송장 헛된 시도 멈춰라. 아하.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예. 눈에 띄는 게 이제 동아일보예요. 동아일보가 보수 언론이잖아요. 원래 조중동이라 하잖아요.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2인 방통위에 대한 근본적 의문. 야, 세게 써버려.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아일보는 약간 바뀌고 있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예. 뭐 최진모 교수님 뭐라 해서 바뀐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알아서 바뀐 거죠. 친한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동훈 네, 그렇죠. 대표님하고 가깝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네네. 조선일보만 자, 사설을 쓰지 않았어요. 보수 언론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언론 논조도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동아일보는 이제 어떻게 또 기사를 썼냐면 문정부 방문진 체제 최소 1년 유지될 때 MBC 경영진 교체 제동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겠어요. MBC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급하게 5명도 꾸려지지 않았는데 방문진 이사들을 바꾸려고 교체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네. 결국 MBC 경영진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제동이 걸린 거예요. 네. 방문진 이사들이 지금 기존의 이사들로 계속 가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됐고 조선일보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법원에 또 발목 잡혔다. 요거 조금 법원을 논조가 다르네요. 법원을 법원에 비판을- 또 발목 잡혔다 이렇게. 법원이 발목을 잡았대. 아하. 야, 참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나 야당 의원들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게 뭐 좀 뭐 죄목이 나왔다 네. 그러면 이렇게 썼겠어요 기사를? 안 썼을 것 같아요. 제목 다 이게 보니까 왜 알겠는데. 그러는 거야, 진짜. 예. 결국은 KBS나 YTN 같이 만들고 싶었는데 네, 못하는 법원이 거죠. 막아는 거네요. 그러니까 법원은 원래 제대로 된 법원은 이제 법적 법대로 판단한 법적 거겠죠. 판단을 한 거고 예. 그 판단이 이건 근본적인 원인은 네. 2인 체제를 만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진숙 같은 사람을 거기 앉혀가지고 임명장 받기 전에 출근해가지고 온갖 걸 다 처리했잖아요. 그냥 네, 탄핵되기 전에.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임명장 받았어.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발령 내자마자 대통령이 사인하자마자 임명장 받으러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그래도 임명장 받으러 안 가서 임명장 바로 안 출근. 받고 바로 하러 집에서 갔다. 아마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차에 타고 자 제가 났어 출발. 그래가지고 과천에 딱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사인해버리고 1시간 반 만에 85명을 심사하고 네. 그렇게 처리했잖아요. 그 잘못된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그러니까 법원이 거기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KBS는 어쨌든 바뀌었고 네. YTN도 지금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 돼버렸죠. 그 두 개는 이제 어쩌면 성공을 했는데 네. MBC까지 이제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동이 걸린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바꾼다고 이번 정부에게 아니면 정권에 유리한 상황인가요? 아니 전혀 우리하지 않아요. 언론이 뭐 다 그렇게 편들어주면 다 좋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예전에는 레거시 미디어라고 소위 얘기해서 뭐 그런 언론들이 네. 대체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였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뉴스토마토를 포함해서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언론들이나 정보 전달 매체들이 대한 많아졌잖아요. 매체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떠든들 여기서 또 다 밝혀주잖아. 네. 사실관계 확인해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도 해주고 저처럼. 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쪽 뉴스도 보고 저쪽 뉴스도 보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KBS를 지금 제가 볼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KBS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석유가스 그거 봤죠? 엄청 10건. 예, 예. 그게 10건을 할 겁니까 대체?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 불리한 거 뒤로 빼고 뒤로 다 이런 빼버리고, 태도 예. 바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자, MBC 그 결정 좀 다뤄봤고요. 다음은 가짜뉴스 피해 상담 신고센터 얘기입니다. 가짜뉴스 센터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서 이 센터를 만들었었는데 네. 개소를 하고 1년 6개월 만에, 1년 2개월 만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이렇게 대충 만들었다가 문 닫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문을 닫는 거는 가짜뉴스 센터.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지난해 3월에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온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윤 대통령이 가짜 뉴스 오늘 지난번 광복절이었나요? 네. 그때 또 얘기했잖아요. 가짜 뉴스 가짜뉴스 얘기. 최근에 가짜뉴스 얘기 계속 합니다. 계속 예.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가 가짜뉴스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준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비판적이면 가짜 뉴스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진짜 뉴스 같은데. 아니 그리고 예. 제가 볼 때 가짜 뉴스를 때려잡는다고 하면요, 이게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가짜 뉴스 얘기 안 해요? 똑같죠. 많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양쪽에 다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언론재단이라는 국가 기금이 들어가서 국가의 세금은 아니지만 그 언론사나 이런 데서 낸 자금 가지고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네. 이곳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아니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얘기해서 만들어놨다가 갑자기 없애버려 1년 반 만에. 그러려면 왜 만든 거예요 대체?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뭐가 막 싹 바뀌고
바뀌고 다시 생기고 이런 제도가 네. 이게 얼마나 제왕적이냐고요. 민주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그 SNU 팩트체크 이것도 국내 최초 팩트체크 플랫폼이던데 예. 7년 만에 운영이 이제 금방 중단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이버가 이때까지 지원을 했던 것 지원했었죠. 같은데 이것도 좀 정권의 눈치를 본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 네이버면 찾아가고 이랬잖아요. 지금 박성중 예전에 의원 이 얼굴이 나온 전 의원 그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의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니에요. 예. 근데 막 네이버 찾아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압박하고 이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일반인이 잘 모르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SNU 팩트 체크가 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인가 여기서요. 이거 처음 만드신 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수적 성향이에요. 아하. 그 증거가 뭐냐면 예전에 그 방송 관련된 네. 특위를 만든 적이 있어요. 국회 네. 내에. 그때 여야에서 추천한 교수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어요. 네. 저는 이제 물론 민주당이 추천한 자문위원으로 들어갔겠죠. 국민의힘 전신, 그 새누리당이었는지 한나라당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추천한 분 중에 한 분이 이 센터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뭐 진보적 성향도 아니야. 예를 들면 이 교수가 제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는데 지금도 계실 거예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이거 만들 때 처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교수가 네.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에서 추천한 자문위원으로 들어와서 저랑 반대쪽에 앉아가지고 논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도 문을 닫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맞는 거냐. 저는 자기들한테 비판하는 거 전혀 듣기 싫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관계없이. 그런 논리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이 생각합니다. 팩트 체크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해외에도 팩트 체크 기구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응. 국내에서는 우리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 맞는지 한번 그러니까 말씀해 기본적으로 주십시오. 해외 같은 데는요. 네. 민간 자본들이 많이 들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렇죠. 민간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외국은 또 어떻게까지 하냐면 네. 이렇게 보통 이제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많이 확산이 되잖아요. 네. 그럼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요. 아하.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데서 또는 뭐 그 트위터 이런 요즘은 이제 X라고 그러죠. 네. 이런 데서 만약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 자체적인 자체 심의를 강화하라고 하는 법적 제도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트위터나 아니면 X 자꾸 트위터라고 그러네. X나 X, 아니면 예. 이런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업체가 자체 심의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지 못하고 계속 유통하면요 엄청난 벌금을 물려요. 네. 그러니까 자체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짜 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SNS를 통해서 퍼지는 것을 누가 책임지게 만드느냐? 그 SNS를 운영하는 운영진한테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럼 벌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걸 걸러내지 못했을 때 책임을 묻게 되면 자체 심의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한국언론진흥재단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뉴스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뉴스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뉴스를 회피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는 얻지만 사회에 대해서는 불만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 기분이 나빠. 나빠지니까. 기사 내용을 보니까 화만 나. 울분이 생겨. 네. 아니 제가 드레스룸, 사우나 이런 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죠. 그리고 뭐 건국절 또 광복절 이거 논란을 일으켜. 네. 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시켜. 그다음에 독도 조형물 없애버려. 이게 뉴스에 나와 자꾸. 뉴스 네. 보고 싶겠어요? 짜증이 나잖아. 볼 때마다 아니 박지훈 변호사 짜증 안 나? 이런 뉴스 보면? 전 봐야 됩니다. 일을 아니 좀 봐야 해야 되는데 되니까. 예. 짜증은 나잖아요. 짜증 나요? 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뭘 사우나룸은 제가 되게 부러워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부러운데 안 되니까 지금 부러운 거고. 그래서 뉴스 자체가 네. 사람을 화나게 만들기 때문에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국. 네. 그 눈에 띄는 게 보수의 뉴스 회피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볼 때는 예. 이게 지지하잖아. 보수는 지지를 하잖아. 예. 근데 볼 때마다 지지하는데 너무 이제 반대적인 게 나오니까 실망해서. 화가 나, 실망하고 화가 나잖아. 안 보고 싶은 거야. 예, 아니 예. 보면 또 막 미워하게 되잖아. 보면 네네네. 지지를 처리하고 싶잖아. 네. 그러니까 안 보고 지지를 계속 하고 싶은가 보지.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봐도 얼마나 이게 황당하면 이러겠어요. 야, 좀 잘 좀 해라. 이게 뭐냐 대체. 내가 네. 지지했는데 아니 자기는 지지한 정권인데 그 정권이 계속 이렇게 하면 지지한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화가 나지 진짜. 네. 그러니까 회피하고 싶지 보고 싶지도 않고. 왜 뉴스 회피하냐, 뭐 같은 맥락 같아요. 5점을 척도로 물으니까 정치적 편향도가 3.79로 가장 답변이 높았습니다. 네. 결국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이게 뉴스를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죠. 네. 왜냐하면 뉴스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뉴스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내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보겠죠. 네. 근데 이걸 보면
편향되고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정권의 친화적인 보도만 하고 이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걸 볼지 않아요. 누가 봐요, 그거를. 그렇죠. 어떤 뉴스 매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지금 당장 여러분 들어가세요. 예전에 KBS의 뭐 유튜브 네. 뭐 시청률은 보기가 힘드니까 네. 유튜브 조회수와 지금 조회수랑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봐서 제대로 된 보도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걸 볼 생각이 없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뉴스 회피 현상이 계속 만연해지면 예. 우려되는 점이 없을까요? 일단 이렇게 되면 예. 유튜브를 의지하거나 다른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유튜브 같은 걸 볼 것이다. 대한 많이 매체. 보죠. 대한 매체를 예. 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 매체 중에 제대로 전달하는 뭐 뉴스토마토처럼 이런 매체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는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그런 논리만 전달하는 그런 유튜브 매체들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할 예, 수 있죠. 예, 그것만 계속 뽑으세요. 예. 만약에 뭐 특정 매체를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 어쨌든 예. 극우적 성향의 매체만 계속 봐봐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할 극우적 것 성향이 같아요. 돼버려요. 예.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갖고 있는 특성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여기처럼 뭐 진보 보수도 나와서 얘기도 하고 이러면 네. 문제가 없지만 일방적으로 한쪽 의견만 전달하고 한쪽의 견해만 전달하는 그런 매체가 많아지면 국민들의 올바른 정보 습득이나 판단에 위험성이 초래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